스페이스X의 찐수혜주를 찾는 게 우주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발사체가 가장 빠르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스타링크라는 이 통신을 하려면 위성 발사체를 계속 쏴야 되고 요즘 그 우주 항공주 네. 네, 이쪽에 관심이 점점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의 그 스타쉽, 예, 네. 그 또 우주선도 자꾸 로봇팔을 집게다리라고 하던데. 네. 저는 그게 정말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 모두가 와 이랬단 말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 위성 로켓의 시장 수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원래 근데 우주 테마들이 좀 부각을 받기는 해요. 어제만 해도 저희 우주청이 또 나사랑 협력한다는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왜냐하면 어느 국가든 이제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시기이기는 한데 그 말씀해주신 이제 스타쉽의 그 팔 잡는 이제 차세대 엔진이 정말 재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기술적으로 보여준 게 확인이 되면서 저는 좀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력도 좋아하지만 다음 성장의 이 섹터라고 한다면 우주를 이제 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말씀해주신 지금 위성 발사체의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가 이 위성을 쏘는 이제 로켓을 개발하는 대표 기업이고요. 뭐 MS는 전 세계적으로 60%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팰콘 9 같은 경우에는 2.5일에 한 번씩 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하루에 2개씩 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스타링크 사업인데 위성을 저궤도로 쏘아서 이걸 통신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방산에도 엄청 영향을 미칠 거고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워낙 통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류적으로 이제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통신 사업이 태어날 수가 있어서 지금 스페이스X가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위성을 45,000개까지 쏘는 겁니다. 근데 지금 7,000개 정도 쐈어요. 그래서 아직도 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일에 한 번씩 이 팰콘 9 위성 발사체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스타쉽 엔진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쏘는 목표라기보다는 이제는 화성으로 가는 그 다음 차세대 발사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쉽은 정말 사람을 태워서 우주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쉽은 지금까지 이제 5번째 발사가 된 거고 그때 잡았을 때 아마 연말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원래 이제 잡기까지는 실패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잡게 되면서 완전 재사용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완전 재사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비용을 확실히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로켓을 더 많이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압도적으로 스페이스X가 향후에 과점이 뭐예요? 독점적으로 전 세계의 파일을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걸 증명한 거다. 가격 경쟁력에서. 네, 가격 경쟁적인 측면에서 로켓을 계속 쏘니까요. 저희는 아직 이제 재사용 로켓의 개발 단계에 있는데 아직 쏘지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머스크는 7,000개를 위성을 벌써 쏘아 올렸고 이제는 45,000개까지 더 속도가 붙겠죠. 이제 재사용이 다 가능하니까 여기에 사람까지 태울 수 있는 스타쉽 엔진을 이제 성공적으로 보여줬고 26년에는 이제 무인이 갈 거고 28년에는 유인으로 탐사를 갈 거고 2030년 이후에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이런 엄청난 꿈을 꾸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약간 좀 믿음직스럽진 않았죠. 그렇죠. 좀 황당하죠. 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가 저는 굉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주 산업이 아주 먼 미래가 아니고 2030년 이후에 내가 화성을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꿈을 꾸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스페이스X의 찐수혜주를 찾는 게 우주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국내 사업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압도적인 밸류체인으로서의 이제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압축을 해서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그 진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네. 주식이 우리 국내에 있나요? 저는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리포트도 썼지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객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라고 밝히지 못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적인 측면에서 저도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찐수혜주는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벤더로 아예 등록이 돼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근데 이제 벤더라고 해서 사실 완전한 다 수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더 중요하고, 스페이스X가 선택을 해서 여기에 뭐 소재를 쓴다던가 여기 걸 받는다라던가 이런 걸 확실히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썼던 뭐 HVM 같은 경우에는 찐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고객사는 밝힐 수 없겠지만, 그리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스페이스X 벤더입니다. 벤더인데 여기는 유통을 해요. 스페이스X를 향해서는. 근데 캔코아는 스페이스X 말고도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이제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HVM 같은 경우에 한 고객사에만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근거를 좀 뒀을 때는 좀 HVM이 조금 더 찐수혜주로서의 기대가 된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게 몇 년 전이죠? 한 3년 전쯤에 네. 캐시우드 그때 한참 그때도 우주항공 쪽에 네. 막 관심이 불 때 관련된 ETF 만들어서 네. 기대를 일으켰다가 그 내용에 아주 그냥 실망해가지고 또 악평을 받았던 네, 네, 그게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스페이스X 이거 상장 안 합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머스크 마음일 테니까. 이게 진짜 수혜주인데? 네네. 이제 상장을 하면 당연히 스페이스X랑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이들 이제 테슬라랑 이제 아무래도 둘 다 머스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는데, 엄밀히 말해서 아예 테슬라랑 스페이스X는 지분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부품은 뭘 둘이 나눠 쓰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테슬라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도 상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요즘에 위성 그 로켓 엔진 개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목적이 뭐예요? 늘어나면 좋은 게 뭐 추진력 아니면 뭐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엔진이 더 많아야지 더 뭐 우리가 목표하는 뭐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위치라던가 이런 게 더 좋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리고 엔진을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팰콘 9보다 늘릴 수밖에 없는 게, 팰콘 9은 위성을 쏘는 거고 스타쉽은 사람을 태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무거운 걸 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한 건데, 이 엔진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저온을 잘 견딘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강도라던가 아니면 극고온을 견딘다거나 여러 가지 첨단 금속 소재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엔진 발사의 횟수도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성장성이 확보되지만, 엔진의 개수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점 늘어난다는 점도 소재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질량도 스타쉽으로 가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료를 또 엔진에 따라서 다르겠어요. 원래 이제 팰콘 9 같은 게 멀린 엔진을 쓰고, 그리고 스타쉽 엔진은 랩타 엔진을 써서 약간 다릅니다. 근데 랩타 엔진 같은 경우에 연료를 또 다른 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 연료를 쓸 때 또 필요한 첨단 금속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저희가 좀 주목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늘어날수록 계속 우리의 이제 공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지금 역시나 우주도 초기 시장이잖아요. 그럼 그때 빠르게 공급을 해서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MS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뭐 꼭 우리 한국 주식만이 아니라 네. 그 미국 주식이 됐든 일본 주식이 됐든 말씀하신 그 스페이스X의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그 관련 기업들 네. 그쪽을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소재 쪽으로 아무래도 썼기 때문에 소재 기업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 뭐 ATI나 아니면 메트레이안 이런 기업들도 다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잘 가고는 있어요. 근데 뭐 약간 제가 국내 기업을 썼기 때문에 이 HVM에 대해서 경쟁력을 좀 말씀드리면, ATI는 소재로 압도적인 기업이에요. 시가총액도 한 10조 정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정말 우주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증설도 되게 세게 하고 있어요. 근데 ATI는 원래 하고 있는 그 소재 사업이 있죠.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 뭐 우주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스페이스X로 나가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납기도 막 리드 타임도 2년 정도 걸리고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가격이 한 30-40% 정도 더 싸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 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ATI나 또 메터리안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발사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안테나 기업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런 기업들은 많이 받을 때 밸류가 막 우리나라 기업도 막 50배까지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또 이제 제가 커버한 HVM 같은 경우에 흑자를 내면서도 25년 기준으로 20배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체크하시면서 비교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핵심, 이 밸류 체인 가운데서 네. 가장 좀 뭐라 그럴까 그 경쟁력이 있는 네. 그리고 뭐 마진이 됐든 뭐 우리 소위 그 AI 반도체 하면 뭐 HBM 이런 식으로 네. 뭔가 그러한 섹터, 그러한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자체적으로 공장을 돌려서 원가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소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기술을 확립을 한 업체들에 주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아까 놓쳤는데 국내 피어 같은 경우에 사실 세아차원 특수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상장도 안 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세아라는 기업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봉을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HVM 같은 경우에 좀 여러 부품들을 좀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HVM만 넣는 또 부품이 있습니다. 소재가 있습니다. 근데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후발주자여서 포션이 더 적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리드 타임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좀 받는 게 왜냐하면 로켓을 계속 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쪽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커스터마이징해서 잘 맞춰주는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주항공에서도 그 네. 발사체가 있고 말씀하셨던 안테나 있고 위성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저는 이제 발사체가 가장 빠르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스타링크라는 이 통신을 하려면 위성 발사체를 계속 써야 되고 그래서 위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위성 관련주들도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궤도 위성을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우주 섹터 애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안테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게 또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산업이 변화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통신이라고 이제 또 좁게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무전기나 막 이런 거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에피 위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우주 산업을 계속 공부는 하고 있지만 밸류체인들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근데 워낙 초기 시장에서 이제는 쏘는 게 아직은 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발사체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초기 단계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 못 갔으니까요. 화성 아직 못 갔고 가야 되는데 가서 이제 또 거기서 또 얻을 수 있는 밸류체인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지금 들어도 좀 꿈 같은 얘기긴 한데 야, 참 일론 머스크는 대단해요. 그렇죠. 근데 아니 근데 우리 그 우주항공 이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나요? 기술력 뭔가 우리가 되게 초보인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린 초보예요. 우리나라의 MS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기술력이라고 하면 일단 미국이 제일 좋고요. 미국은 뭐 민간뿐만 아니라 뭐 나사라든지 이제 국방적으로도 좋고 그 다음이 아마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도 엄청 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후발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뒤쳐져 있고 그래서 좀 빠르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국내 밸류체인 기업들도 물론 좋지만 그리고 사실 HVM도 국내에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 파이가 빨리 커지는 것 자체가 수출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발사체도 우리나라에 뭐 한화 에어로도 있고 네. 뭐 카이도 있고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네. 기대할 만한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오, 정도로. 네. 아무래도 국방 쪽에 조금 더 거기는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간 이렇게 통신 사업을 한다라던가 이제 민간 쪽으로 이게 뉴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는 뉴스페이스로 열리지는 않은 것 이건 같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적 네, 과제로 그렇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 민간에서는 힘들고. 네, 그래서 우주청을 주도로 계속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국과는 살짝은 좀 다르고 우리가 좀 뒤쳐져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저 꿈 같은 얘기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화성 이주 프로젝트 네. 지금 뭐 계략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 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제가 살짝 표로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 과감하게 만드시지 왜? 아무래도 제가 고객사를 밝히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밑에 하단이 있는데 이게 네다 여기 있는데 26년에 일단 무인 이 스타쉽이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네. 제가 A사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주선이 가는 건데 이때는 이제 화성에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2년마다 어떻게 보면은 24개월마다 26개월인데요. 이제 회합 주기가 있어요.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 회합 주기라는 게 지구랑 화성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이 스타쉽을 쏴야지 더 이제 연료도 절감할 수 있고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맨날 그 2년 뒤, 그 2년 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6년에 무인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28년에는 유인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성을 한번 가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안전하다라는 게 뭔가 증명이 되고 그 과도기 속에 계속 쏘겠죠, 스타쉽을. 계속 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 확립이 되면 이주 프로젝트가 31년에서 32년 정도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뭐 저는 후순이겠지만 나중이겠지만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참 재밌네요. 근데 이제 이 우주 항공주 네. 그다음에 뭐 이거 비슷한 게 우리 국내에서 또 방산주가 있긴 하니까. 네. 근데 요즘 뭐 글로벌리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여러 곳에서 터지고 있어서 예. 4분기에 대한 실적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주가 전망 여러 가지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을 해요. 이쪽 산업 섹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산 수요는 진짜 작년과 비교해도 정말 많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가 뭐 방산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뭐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너무 잦게 나타나고 하마스 수장이 죽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도 어제도 뉴스가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대선을 앞뒀기 때문에 조금 더 잡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랑 이제 관련이 있는 북한까지 또 끼게 되니까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방산주에 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방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업을 공부를 하면서 또 표를 만들었던 게, 네, 이걸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스라엘 쪽으로 사실 여기가 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게 23년 기준인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5.3%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7%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금액적으로 봤을 땐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러시아가 훨씬 많겠지만 GDP 대비해서 이 조그만 나라가 5%나 넘게 쓰고 있는 거는 이게 작년 기준이고 네. 올해는 더 늘어났을 거고 우크라이나는 뭐 37%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쪽의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걸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4분기로 보면은 보통 국방 산업이 많기 때문에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납기가 4분기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방산업체든 우주업체든 이제 4분기 쪽으로는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연말 연초에는 이제 우주 쪽에 뉴스가 또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쪽은 커버하지는 않으시죠? 제가 산업으로 커버하진 않고요. 이제 저는 좋은 종목들 있으면 이제 좀 모멘텀 플레이로 좀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보시는 종목들 가운데서 네. 마음속에 담아둔 종목은 어디입니까? 우주 기업 중에서요? 근데 우주나 방산이나. 우주나 방산이요? 사실 쓴 기업이 지금은 HVM이랑 캠코와 에어로스페이스밖에 없어서 근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HVM이 지금 오버행이 다 끝났거든요. 여기는 3개월 물량밖에 없었었고 근데 공모가가 18,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아까 봤을 때 주가가 좀 올라서 거의 근접하기는 했는데
이게 프리-IPO 물량까지 다 해소가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펀더멘탈을 보는 시기일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에 실적이 쏠릴 겁니다. 그러니까 네. 3분기 실적도 곧 나오겠지만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2분기보단 당연히 좋을 거고, 근데 3분기보다 4분기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내년의 실적이 더 좋아질 기업이다라는 게 만약에 이제 마음에 드신다면 그럼 저는 조금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은 기업인데 전환사채가 좀 껴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그렇게 세게 못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체크해 보시면서 저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기업을 소개해 드리지만 주가 차원에서도 수급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손현정 애널리스트 모시고 우주항공 뭐 여러 가지 분야 저 전력기기 쪽도 그렇고요. 네.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관련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